자, 이런 PN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이제 바이오스를 걸지 않았을 때 P 쪽과 N 쪽이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맞고 밴드 밴딩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밸런스 밴드와 이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이 컨덕션 밴드, 이 밸런스 밴드에 여기 이 페르미 레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인트리지 레벨로 이렇게 E에 FI가 되고요.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 된 상황이 이제 바이어스가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림 그릴 때 이제 요 스페이스에 대해서 결국 P에서 N으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이제 플러스 P에 파지티브 걸어주고 N에 네거티브 걸어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그 홀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넘어가면서 요 N타입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홀 농도입니다. N사이드의 홀이고요. 그 다음에 그 N타입에서 P타입으로 머저리티 캐리어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P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P사이드에 N 이렇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고 요것이 줄어들면서 디퓨전 커런트로 기여를 하게 되어서 요 위치 마이너스 XP 위치에서 XN 위치에 각각 요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의 최대치를 합한 것이 전체 전류 I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여기 일렉트론이 가고 홀이 이렇게 온다 그랬을 때 이 영역에서는 디플리션 영역에 대해서는 강한 빌트인 전압 때문에 요 익세스 일렉트론은 그냥 바로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는 거의 전자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압을 더 걸어주게 되면 리버스 더 걸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리버스 걸어주게 되고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VR의 리버스 전압에 해당되는데 이 상황에서 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요 N 사이드와 P 사이드에서의 각각의 N 사이드의 콜과 P 사이드의 일렉트론이 각각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로서 전체 전류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보면 요 디플리션 레이어 속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자가 이 내부 빌트인 전기장에 의해서 그대로 컬렉션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on-equilibrium transport, non-equilibrium 상태에서 excess 캐리어에 대한 세미컨덕터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을 6장에서 배웠는데요. 우리 6장에서 일렉트론 요 레벨이 있을 때 만약에 트랩 레벨이 있다. 우리 트랩 레벨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랩이 있거나 이렇게 트랩이 있다 그랬을 때 전자가 지나가다가 캡처될 수도 있고 이미션 될 수도 있다 그랬죠. 홀이 지나가다가 캡처될 수도 있고 이미션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가 전자나 홀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C에 N에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CP에 P 플러스 P 프라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CN, CP의 N 트랩의 농도에 NP-NI 제곱이다 라고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주게 되고요.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쇼클리 리드 홀 리컴비네이션 시리를 그럽니다. 쇼클리 리드 홀 리컴비네이션 티어리라 그럽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트랩이 매개로 한 일렉트론과 홀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이 지나가다가 홀이 지나가다가 이 재결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리컴비네이션 레이트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요거를 단위가 number 단위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당 단위 시간당 단위 세제곱 센티 부피당
리컴비네이션 되는 것의 개수다 라는 레이트다, 리컴비네이션 되는 이벤트의 넘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N은 캡처 레이트인데 크로스 섹션이 우리가 부딪히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부딪히는 면적 크면 클수록 크로스 섹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입장에서 캡처되는 크로스 섹션이 크면 클수록 이게 캡처되어서 리컴비네이션 사라지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홀이 캡처되는 비율이 커도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 분자에 CNCP 곱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곱을 한 게 크면 클수록 이제 어떤 크로스 섹션이 크면 클수록 리컴비네이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랩의 농도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이벤트가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전자와 홀의 곱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서로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N은 우리가 컨덕션 밴드의 전자 밀도고, P는 밸런스 밴드의 홀의 밀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N'은 요거는 여러분 트랩의 농도를 트랩의 농도를 위치를 파악했을 때 페르미 레벨이 만약 트랩의 위치에 있다면 그때 N'은 컨덕션 밴드 위에 있는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N'이라 하고요. 만약에 그 트랩이 있을 때 이제 페르미 레벨에 위치한다 그랬을 때 이 홀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을 P'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서의 디플리션 레이어 속에서도 아마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게 트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가든 홀이 가든 이게 가면 얘가 리컴비네이션 되면 전류가 더 늘어나는 형식으로 될 겁니다.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는 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이 일렉트론과 홀이 그대로 지나가 버림으로써 사실은 디플리션 된 상황이, 둘 다 디플리션 된 상황이 됩니다. 거의 공간으로 치면 진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레이어에서는 스페이스 차지죠, 그죠? 스페이스 차지가 있는 곳은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N이 0이고 P도 0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방향에 되어 있으면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왼쪽이죠. 이 빌트인 이 필드가 걸려져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는 이 필드 방향으로 가고 일렉트론은 일로 갈 거니까 결국 N과 P가 0이라고 보면요. 이 리컴비네이션 식은 어떻게 되냐면 N과 P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NP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위에 이를 정리를 해보면 CN의 N' 플러스 CP의 P'의 CN, CP의 NT의 NP의 0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NI 제곱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CN과 CP하고 NT, NI 다 양의 값이고 다의 값을 보면 리컴비네이션 되는 값이 음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컴비네이션 되는 음이라는 얘기는 제너레이션 되는 게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트랩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합쳐지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빌트인 필드에 의해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생성이 되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의 제너레이션 레이트로 얘기해서 이걸 제너레이션 레이트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ni 프라임 제곱에 n 프라임 플러스 p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트랩을 우리가 편의상 요 인트린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트린지 레벨에 이 트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n 프라임은 뭐에 근사가 되냐면 인트린지 레벨에 들어가는 거니까 ni가 되고요. 그리고 p 프라임은 또 ni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 레벨을 인트린지 레벨로 가정해서 이거를 거의
그리고 이제 거의 생기는 것을 이제 거의 원래 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도만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ni고 ni가 되니까 ni 제곱이 되니까 결국 r은 우리가 어떻게 근사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에 n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걸 cn 플러스 cp, cn 플러스 cp에 그리고 cn, cp에 nt에 ni의 제곱 ni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r은 이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요, 마이너스에 cn은 밑에 cp의 nt가 되고요, 플러스 다음에 cp를 나눠주면 cn의 nt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위에는 ni만 남겠죠. 자, 그럼 이것이 뭐였냐면 cp의 nt가 뭐였냐면 이것이 바로 라이프타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라이프타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타우의 P0 홀의 리컴비네이션 요 라이프타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의 라이프타임이라고 6장에서 배웠었습니다. 리컴비네이션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타우 P0하고 타우 N0를 홀과 일렉트론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라이프타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제 평균적으로 P0와 타우 N0를 이제 2분의 1을 한 거를 평균을 우리가 타우의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 요 더한 거는 이제 2 타우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타우 제로의 ni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된 것의 음수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요 디플리션 레이어 내에서 어떤 전류가 계속 생성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전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되는 레이트 개수 이벤트죠, 그죠? 그리고 차지 양에다가 요거를 이제 이 다리 면적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이제 dx라면 이 볼륨이 나오겠습니다. 볼륨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디플리션 레이어의 요 위스 요까지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죠. 길이고, 이러면서 해보면 요 단면적이 단위 면적당이고, 요 길이가 나오니까 단위 요 부피가 나오겠죠. 단위 부피당 요 커런트 덴시티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G가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다고 인트린sik한 캐리어 농도고, 그리고 캐리어의 요 라이프타임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타우 제로로 주어진다 그랬을 때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의 N, I의 W 요 디플레이션 레이어의 thickness에다가 E 타우 제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되는 전류를 고려했을 때, 리버스일 때 흘러가는 전류는, 리버스 전류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J는 JS의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QV, EV 마이너스 1량을 고려해보면 이 방향에서는 J의 JR이 마이너스 JS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크기를 비교해보면 JS 세츄레이션 된 커런트에다가 요 제너레이션 되는 전류가 합쳐진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되는 전류가 합쳐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에다가 요 전류가 합쳐진 상황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리버스일 때요. 그럼 포워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자,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는 요 리컴비네이션 레이트에서 이제 보면요, 리컴비네이션의 식에서 이제 다시 식을 쓰면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n, Cp, NT 트랩의 농도의 NP-NI 제곱이다. 요 시는 같은데요. 포워드 바이어스의 경우는 이 인젝션 되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0으로 근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이걸 나눠주면요, 위에 Cn, Cp, NT를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Cp의 NT 분의 N 플러스 N 프라임이 되고요. 이것은 C, N의 NT의 1에 P 플러스 P 프라임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N, P, 마이너스 N, I의 제곱이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는 N과 P를 0으로 근사시키지 않고 이식 그대로 이 리콤비네이션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앞서 본 것처럼 리콤비네이션은 그 라이프타임에 해당되고 폴의 라이프타임에 해당되고요. 요것은 일렉트론의 라이프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N과 P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과 P를, N은 우리가 이해할 때 N 인트린직의 엑스포넨셜의 KBT에 이 쿼제 페르미 레벨 전자에 그리고 페르미 레벨 빼준 거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는 이거를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줬을 때는 우리가 NI의 엑스포넨셜에 자, 이렇게 줘진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은 P는 NI의 엑스포넨셜의 KBT에 EF-EFIFP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서 그림에서 요게 이제 리버스 걸었을 때인데요. 포워드 걸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포워드입니다. 그래 되면 요 페르미 레벨의 요 쿼세 페르미 레벨 요 사이의 차이와 그리고 또 쿼세 페르미 차이 요것이, 자,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원래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가서 요만큼의 이게 이제 E의 F의 P가 되고요. E의 F의 N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E의 컨덕션 밴드고 E의 밸런스 밴드고 이렇게 인트린직 레벨이 이렇게 됩니다. E의 F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E의 FN의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EF 마이너스 E의 FI하고 그리고 E의 F의 I의 마이너스 E의 FP, 자, 요걸 해보면 사실 여기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데 요거와 요거 사이에 값이 걸어준 전압 V 어플라이드 전압이죠. 요걸 생각해보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삭제된다고 생각해보면, 자, 요거 빼버리면 EFN과 EFP가 바로 요 사이 차이가 바로 포워드 바이어스입니다. 여기 E의 V의 A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FN과 EFP를 뺐을 때 이 VA인데 여기에서 인트린직 레벨과 빼주고 대주고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다고 보면 여기 이제 2분의 2의 VA라 볼 수 있고요. 요것이 2분의 2의 VA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요게 각각 2분의 VA니까 요것도 2의 2분의 VA가 되고요. 다음 요 위에 요것도 2VA의 2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N과 P가 각각 NI의 E의 엑스포넨셜의 EKBT분의 EVA가 되고요. P는 NI의 엑스포넨셜의 EKBT분의 EVA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N'과 P'을 N'과 P'을 아까와 똑같이 이제 트랩이 이제 인트리직 레벨인 경우를 생각해서 Ni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타우 이제 전자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타임과 라이프 타임과 홀의 리컴비네이션 타임을 타우 제로로 갖다가 놓고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식을 이제 써보는 겁니다. 보면 타우 P0를 타우 제로로 묶어내고요. 타우 제로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n 프라임, p 플러스 p 프라임 해보면 n 프라임과 p 프라임, n 플러스 p 보면 여기 n 플러스 p 플러스 2n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 np 마이너스 ni 제곱이 되는데 이 np가 여러분 보면 n이 p가 각각 ni 엑스포넨셜 ekbt분의 2ev이고 다음 p도 ni의 엑스포넨셜 ekbt니까 결국 얘는 ni의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그냥 ev 어플라이 전압 될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ni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n 플러스 p는 n이 ni 요거 되고 b는 2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n 프라임을 요거를 이제 ni 인트린직으로 하게 되면 각각 요 2배의 같은 양 요거는 2배의 ni의 엑스포넨셜의 ekbt분의 eva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ekbt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리컴비네이션 된 레이트는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ni 제곱은 r은 여기서 타우 제로 ni 제곱은 묶어낼 수 있고요. 타우 제로분의 ni 제곱 묶어낼 수 있고 위에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ev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밑에는 2로 묶어내고 2가 되고요.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eva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가 이제 포워드 바이스인 경우에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버스일 때 이제 요 원래 세츄레이션 되는 커런트에다가 이 제너레이션 되는 커런트가 붙는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포워드 바이스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전류가 되고요. 그럼 요 전류가 이제 요 레이트에 대한 전류를 생각해 보면 이 전류가 이제 아까 똑같이 2에 요 리컴비네이션 되는 전류를 생각해 보면 dx를 해서 0에서 디플리션 위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정확히 요 중심에서 중심에서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실은 요 관계에서 최대치 값에 해당됩니다. 뭐냐면 리컴비네이션 되는 것이 아무래도 요 전자와 홀이 만나는 이 위치에서 리컴비네이션이 되는 것이 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일렉트론이 넘어오고 홀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가장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가장 센 곳, 이 필드 가장 센 곳이거든요. 빌트인 전압이 이 맥시멈이 되는 위치에서 가장 전류가 이제 많이 결합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맥시멈 되는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EVA가 KBT보다 충분히 큰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걸어줄 때는 이 R 맥시멈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각각 이 타우 제로의 ni 제곱에 위에 엑스포넨셜 kbt분 eva로 마이너스 1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고 분모는 2kbt분 eva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넨셜의 2kbt분의 eva로 분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최대치를 이제 그대로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그냥 근사적으로 E의 R 맥시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대로 넣어줘서 W의
이제 요 폴 그대로 넣고 일정한 더 가정을 해서 거의 ni 제곱 나누기 2 타 제로의 엑스포넨셜의 2 kbt분의 2va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컴비네이션 되는 의해서 j2의 r 리컴비네이션 되는 전류를 생각해서 엑스포넨셜의 2 kbt 분의 2va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고,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 차지의 위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토탈 이제 바이어스 커런트가 이제 우리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이제 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커런트를 합한 값이 실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흐르는 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J는 얘기할 때 이제 J의 S에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KBT 분의 EVA-1에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여기에 리컴비네이션 되는 레이트의 전류를 이제 더해주고요. EKBT 분의 EVA를 해주고, 여기 이제 충분히 EVA가 요 서멀 볼티지보다 충분히 클 때에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거의 무시되니까 이것은 근사적으로 JS의 엑스포넨셜의 KBT 분의 EVA가 될 거고, 플러스 J 리컴비네이션 되는 것에 대한 전류가 EKBT 분의 EVA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류가 충분히 크면 일반적인 기울기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리컴비네이션이 되는 거를 고려하게 되면 이 턴온이 확실히 덜 된 상황에서 리컴비네이션을 고려하게 되면 2분의 1 정도 주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VA가 되어 있고 로그 I로 했을 때 로그 I가 요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 전압이 작을 때는 이렇게 2분의 1 정도로 가게 되고, 여기서 좀 클 때는 이렇게 커져서 기울기가 2배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리컴비네이션 되는 효과가 때문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증가하는 비율이 되고, 여기서는 디퓨전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기울기가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이 레벨일 때 전류가 많이 주입될 때는 하이 레벨로 이제 전류가 주입될 때는 이 익세스 전자가 이 기본 전자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익세스 홀이 요 홀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n과 p는 여러분 그 ni의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a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np를 n0 플러스 델타 n 익세스 전자하고 홀도 익세스 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ni의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vt의 va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이 레벨 인젝션이라 그래서 전압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좀 높은 영역에서는 이 주입된 전자하고 주입된 홀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델타 n으로 근사되고, 여기도 델타 p로 근사될 것입니다. 이것은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a가 되는데, 자, 이거 보면 익세스 전자하고 익세스 홀은 각각 양이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델타 n과 델타 p가 각각 이제 어떻게 주냐면 ni의 엑스포넨셜의 2vt분의 va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2vt의 va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는 이렇게 이 전류는 각각 인젝션 되는 비율에 대해서 비례할 거기 때문에 i가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 n에 비례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서 엑스포넨셜의 2vt분의 va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E KBT분의 E V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이 인젝션 되는 로우 레벨 인젝션이 아니라 전압이 높은 영역에서는 다시 요 2분의 1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 인젝션이 되어서 익세스 전자양이 전체 전자양을 지배하는 경우에 이 길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리를 해서 I는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요. I는 우리가 얘기할 때 IS의 엑스포넨셜의 KBT EVA 여러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알고 있는데 여기 n을 붙여서 n이 1일 때는 디퓨전이 도미네이트한 그런 값이 아이델리티 팩터라고 그럽니다. 아이델리티 팩터라 그래서 n이 1일 때는 디퓨전이 이제 도미넌트한 거고, 그죠? 마이너리 캐리어의 디퓨전이 도미넌트한 거고, n이 2가 될 때는 리컴비네이션이 도미넌트한 때입니다. 한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이 레벨 인젝션이 또 도미넌트한 경우도 n이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식 자체를 얘기할 때 순수한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하고 중간에 생긴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에 의한 전류를 추가시켜서 이 다이오드의 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